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의 짜임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형성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건 한자의 짜임 중 상형자, 지사자 배웠고요. 그다음 저번 시간에 회의자, 합쳐서 만든 한자를 배웠었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합쳐서 만든 한자인데요. 회의랑은 조금 달라요. 형성자는 회의랑 다르게 뜻과 소리가 합쳐지죠. 저번에 배웠던 회의자는 뜻과 뜻이 결합됐었어요. 그래서 음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요 한자의 뜻, 요 한자의 뜻이 결합돼서 새로운 뜻이 나왔죠. 오늘은 뜻과 소리, 이 소리라는 거는 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밭전의 전, 힘력의 력 같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도 관련이 되죠. 이 형성이란 말 자체를 보면 형자가 모양 형자고요. 성은 소리 성자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건 이 뜻을 생각하면 되고요. 소리는 이 소리, 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뜻과 음이 합쳐질 거예요. 또 그 차이를 두고서 배워볼 건데 일단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거를 내주면요. 저번이랑 똑같이 한자를 좀 나눠볼 거예요. 합쳐진 한자니까. 그래서 한자를 나눠보고 이번에는 뜻과 음까지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써주면 무따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나누죠. 바깥에 있는 요게 문이거든요. 출입문 할 때 드나드는 문, 그리고 입구자 요렇게 합쳐지죠. 이 문문자 상형자예요. 이렇게 문 양쪽에 이렇게 출입문 있잖아요. 이렇게 밀고 닫는 그 모양 본뜬 한자예요. 그러면 듣다문 같은 경우도 바로 해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한자를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나눴는데 밑에 뜻과 음까지 좀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모르는 한자도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건 좀 놔두고 아는 대로 이렇게 밑에다가 뜻과 음도 한번 같이 써봅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한 대로 한자 나누고 뜻음 써보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한자 나눠보고 한자의 뜻과 음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잘못된 경우는 여러분 볼펜으로 다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아까 묻다문은 했고요. 듣다문은 살펴봅시다. 듣다문은 당연히 묻다문이랑 비슷하니까 바깥에 있는 이 문이죠. 그리고 안에 있는 요 배웠잖아요. 상형자였죠. 뒤 이자가 합쳐진 한자죠. 그 다음 꽃타 볼게요. 꽃타는 위아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이 십자가 두 개가 뭐냐면요. 원래 한자 모형은 요거예요. 요게 풀초예요. 풀초자. 근데 위에 올라와서 풀초 머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풀초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뭐냐면 되다 화자예요. 될화. 변화하다, 진화하다 할 때 되다 할 때 그 화자예요. 다음 큰바다양. 큰바다양은 왼쪽에 이 점과 오른쪽에 있는 양양자가 합쳐진 거죠. 이 왼쪽에 있는 점은 원래 모양이 잠시만요. 원래 모양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 배웠죠? 물숫자. 물숫자를 왼쪽에 쓰면 모양이 이렇게 점점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흔히 삼수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물숫자랑 양양자를 같이 써버리면 두 글자처럼 너무 넓어지니까 약간 세로로 이렇게 얇게 점 세 개로 물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배웠죠? 양양자고요. 다음 참따인 볼게요. 참따인은 위아래로 구분할 수 있죠. 위에 있는 한자 우리 다 배운 거잖아요. 지사자였죠. 칼날 인자였고요. 밑에 있는 건 상형자로 배웠어요. 심장의 모양을 본뜬 한자 마음 심자예요. 마음심. 다음 옆에 성씨성 볼게요. 이거 성씨라는 건 뭐 김씨, 박씨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왼쪽에 있는 여자 여자랑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배웠죠? 새싹이 도단한 모양. 그래서 날생자였죠. 나다생. 다음 오른쪽에 성질성. 요거 좀 방금 봤던 성시성이랑 맥락은 비슷한데 왼쪽에 있는 한자가 다르죠. 왼쪽에 있는 한자가 뭐냐면 이렇게 썼는데 작을소 아니에요. 작을소가 아니라 원래 한자의 모양은 요거예요. 이게 뭐죠? 마음 심자죠. 마음심.
마음심을 다른 한자랑 같이 쓰면 옆에 놓을 때 이렇게 작을소 비슷하게 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방금 봤던 나다생, 날생 이고요. 자, 다음 고기 잡으러. 얘는 저번에 배웠던 상형자인 물고기 어에다가 왼쪽에 점 3개가 있죠. 이거 방금 위에서 봤잖아요. 요거 같은 한자예요. 물수. 얘도 원래 모양이 이건데 왼쪽에 다른 한자랑 같이 쓸 때는 땡땡땡 점 3개 삼수변이라고 하거든요. 물수다. 자, 다음 아래 마을 초자는 왼쪽에 있는 나무목이랑요. 오른쪽에 이거는 뭐냐면 마디 촌자예요. 마디가 뭐냐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할 때 그 단위, 길이 단위를 얘기하는데요. 이 한자가 원래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가 한 마디야 라고 표시한 한자예요. 그래서 지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1촌, 2촌, 3촌 이런 단위 쓸 때 그때 이 촌자가 마디 촌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강자. 얘 방금 또 봤다. 왼쪽에 있는 이 점 3개가 뭐라 그랬죠? 물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한자는 장인 공자예요. 장인이 무슨 뜻이냐면 뭔가 물건 이런 걸 되게 예술적으로 잘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인 공자는 어떤 책상 위에 도자기 같은 물건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공예 할 때, 공예반 할 때 그 공자가 장인 공자예요. 만든다라는 의미. 그다음에 별성자 볼게요. 별성자는 위에 있는 저 네모가 뭐냐면 해일자예요. 해일. 좀 길게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래는 또 나왔네. 나다생, 날생. 다가 합쳐진 한자고요. 그 다음에 구름운 봅시다. 구름운은 위에 요게 뭐냐면요. 비우예요. 비우. 비가 내린다 할 때 우. 그래서 우비 우산 할 때 그 우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한자는 뭐냐면 이르다 운자예요. 이 이르다는 어떤 의미냐면 말한다라는 의미예요. 말한다. 뭐뭐라고 A를 B라고 이른다. 말한다 이런 의미. 다음 서리상 얘도 뭐 위에 아까랑 똑같네요. 비우죠. 비우. 다음 밑에 있는 건 얘도 사실 나무목이랑 눈목자가 합쳐진 한자죠. 얘는 서로 상자예요. 상호작용 서로 할 때 그 상자예요. 다음 살다주는 요것도 봤었다. 왼쪽에 있는 거 이거 뭐라 그랬죠? 사람인이라 그랬죠. 사람인을 한자랑 같이 쓰면 이렇게 길어지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 주인 주자예요. 집주인 책주인 할 때 그 주인주. 다음 옆에 있는 기둥주 보면요. 얘도 주인주는 그대로 있는데 왼쪽에 있는 한자만 바뀌었죠. 나무목이랑 주인주가 같이 쓰인 한자고요. 다음 말글청. 말글청 요거 점 3개 뭐라 그랬죠? 물수라 그랬죠. 물수.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요. 풀을 청자예요. 풀을 청. 푸르다. 푸른 색깔 얘기하는 건데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있을 때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새싹이 돋아난 모습이에요. 당연히 물을 받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푸릇푸릇하겠어요. 그래서 푸른색을 의미해요. 청바지 할 때 그 청이에요. 다음 아래. 얘 방금 봤던 한자랑 오른쪽은 똑같죠? 오른쪽에 이 푸를 청이랑 이거 똑같아요. 지금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죠. 근데 왼쪽에 있는 한자들만 달라지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건 푸를청인 거 알겠고 푸를청. 왼쪽에 있는 거 요것도 아까 봤잖아요. 요거 마음심이라 그랬죠. 작을소가 아니라 마음심이에요. 그리고 마음심을 왼쪽에 쓰면 이렇게 길다랗게 바뀐다. 그 다음에 청하다 청도 똑같이 오른쪽에 아까 봤던 풀을 청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 말씀 언이죠. 개다청. 이 개다는 이불을 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날씨가 개었다, 맑아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이거는 달죠. 이거 해일 날 일자고요. 오른쪽은 반복해서 보고 있어요. 풀을
청. 그다음 마지막 쓰른 쌀죠. 뭐야 쓰른 쌀은? 일단 왼쪽에 있는 한자는 요거죠. 요게 뭐냐면 쌀 밑자예요. 우리 그 밥 먹을 때 그 쌀을 먹는 거죠. 쌀을 익혀서.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 계속해서 나와요. 푸른청. 근데 푸른청은 좀 외우겠다. 이 쓰른 쌀이 무슨 의미냐면요. 쌀은 원래 벼 껍질이 있죠. 근데 그 쌀을 도정한 거. 도정하다 할 때 그 정이 이거거든요. 겉에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 그거를 쓰른 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끈하게 껍질을 벗겨낸 쌀을 쓰른 쌀, 쌀 껍데기를 쓸어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자 나누고 뜻과 음도 살펴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저번에 회의자 할 때 요거 파란 색깔로 표시했었죠. 이렇게. 회의자는 뜻과 뜻이 합쳐진 거니까 뜻과 뜻을 연결해서 새로운 뜻이 나오게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이번에는 뜻과 음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묻다 문은 뜻과 음이 합쳐져서 새로운 뜻과 음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일단 이 문이라는 음은 어디서 나와야 되잖아요. 한자 두 개 중에서 어느 한쪽에서 나와야 돼요.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문문에 문에서 음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 묻다라는 뜻은 어디서 나왔을까? 나머지 한자의 뜻 부분에서 나와요. 한자 하나씩 쓰는 거거든요. 한자 하나에서 나오면 나머지 한자에서는 뜻 나오는 게 그게 바로 형성자예요. 저번에는 그냥 뜻과 뜻만 활용했죠. 각각 한자의 뜻 부분만 활용했고 부분은 활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형성자, 소리성자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음이 나와야 되고요. 나머지 한쪽에서는 뜻이 나와야 된다. 그럼 표시를 해보면 입에서 묻다라는 뜻이 나왔겠죠. 그럼 입이랑 묻다라는 뜻은 어떻게 관련되느냐? 질문하는 거, 입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이 들어가면 이렇게 입구자가 들어가면 거의 입과 관련된 뜻이 나오겠죠. 입으로 먹는다, 말한다, 뭐 소리 지른다, 뭐 이런 의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입으로 물어본다, 말한다라는 뜻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묻다, 듣다 문의 문은 어디서 음이 나왔다? 문문의 문, 여기서 음이 나왔겠죠? 그럼 이 듣다라는 뜻은 나머지 한자의 뜻 부분에서 나오겠죠. 귀에서 듣다라는 뜻이 나왔을 거예요. 뜻. 왜냐하면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뜻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형성자는 한쪽에선 뜻, 한쪽에선 음이 나오는 한자다. 그럼 나머지도 여러분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틀린 부분 있으면 지우고 다시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꽃화자부터 보면 되겠죠. 꽃화자는 풀초랑 대다화가 합쳐진 건데요. 이 화라는 음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대다화의 화에서 음이 나오겠죠. 음이 같잖아요. 여기서 음이 나온다. 그러면 꽃이라는 뜻은요? 나머지 한자의 뜻 부분이죠. 나머지 한자는 풀초인데 풀초의 뜻 부분은 풀이니까 풀에서 뜻이 나오겠죠. 그럼 관련성은 이 풀초가 들어가면 사실 식물과 관련된 뜻이 나와요. 꽃도 풀의 계열이잖아요. 식물 계열이죠. 그러니까 풀에서 꽃이라는 뜻으로 파생이 된 거죠. 다음 큰 바다 양 보면요. 큰 바다 양의 양이라는 음은 당연히 양양의 양에서 음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음이 나왔다. 그러면 큰 바다라는 뜻은 당연히 물수의 물에서 뜻이 나왔겠죠. 바다는 물이잖아요. 물수 들어가면 그래서 당연히 물과 관련된 뜻이 나와요. 이 큰 바다 양은 그냥 바다가 아니라 조금 더 대규모의 바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대서양 할 때 그런 큰 바다를 얘기하죠. 동해 서해보다는 조금 더 큰 바다. 다음 참다인. 참다인의 인은 당연히 칼날인의 인에서 음이 나왔을 거고요. 다음에 참다라는 뜻은 내가 마음속으로 참는 거잖아요. 아, 참아야지 속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심에 마음에서 당연히 뜻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자에 마음 심자 들어가면 약간 내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감정 이런 것과 관련된 뜻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시성의 성이라는 음은 성 없잖아요. 이게 한자는 중국식 발음이랑 우리나라 발음이랑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름이 김이에요. 김이면 우리는 김이라고 읽지만 걔네는 진 이렇게 읽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은 비슷하지만 조금 읽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요 정도의 차이는 그냥 같은 음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생이랑 성이랑 음이 비슷해서 생에서 음이 나왔고요. 성이라는 음이. 그다음에 성씨는 그럼 나머지 뜻인 여자에서 뜻이 나왔겠죠. 근데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옛날에 이제 모계 사회였고, 그리고 엄마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더 명확하죠. 우리 엄마가 이 사람이다라는 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왜냐면 엄마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 성씨가 사실 엄마 성씨를 물려받기도 했었대요. 지금은 뭐 엄마 아빠 다 물려받지만 어쨌든 그래서 엄마가 성을 물려줬다. 엄마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엄마의 출산과 관련 지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엄마가 낳았으니까 성씨를 물려받는다. 뜻이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성질성. 얘도 지금 얘랑 같은 맥락이죠. 오른쪽에 이 생자가 들어가서 생에서 당연히 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생, 성, 여기서 음이 나올 것이고. 그럼 나머지 한자의 뜻, 마음이죠. 성질이라는 거는 성격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뜻이 나왔다. 다음 고기 잡을 이건 뜻은 안 썼네요. 물고기요. 그래서 고기 잡을 어라는 음은 당연히 물고기어의 어에서 음이 나왔을 거고요. 고기 잡다. 이거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고기는 어디서 잡는다? 물에서 잡죠. 그러니까 물수에 물에서 뜻이 나왔겠죠. 다음 밑에 마을촌. 마을촌의 촌이라는 음은 당연히 마디촌의 촌에서 음이 나왔을 거고요. 그럼 마을이라는 뜻은요? 나머지 한자의 뜻은 당연히 나무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단 연결 지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면 되죠. 나무랑 마을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 옛날에는 이제 마을을 구분할 때, 이 마을 저 마을 구분할 때 경계선에 나무도 많이 심었고요. 그리고 뭐 마을을 상징하는 나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신성스러운 나무. 그래서 이게 마을과 관련이 된다. 나무무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강강자. 강강자. 그러면 이 강이라는 음은 여기 없는데 그럼 비슷한 음을 찾아보면 되겠다. 뭐겠어요? 장인공의 공이 되겠죠. 그래서 공이랑 강. 음이 비슷해서 공에서 강이라는 음이 파생되었고 그 다음에 강이라는 이 뜻. 강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수에 물에서 당연히 뜻이 나왔겠죠. 표시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별성. 별은 하늘에 뜬 별을 얘기하죠. 얘도 성, 생. 발음 비슷하니까 여기서 음이 나왔다고 보자. 그럼 별은요? 뜻은 당연히 해일의 해에서 뜻이 나왔겠죠. 해가 하늘에 뜬 별이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해랑 별을 관련 지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름운. 운이라는 음은 당연히 이르다 운에 운에서 같은 음이니까 음이 나왔겠고요. 구름이라는 뜻은 당연히 비유의 비에서 뜻이 나왔겠죠. 그래서 실제로 비유머리가 들어가면 날씨, 기상현상과 관련된 뜻이 나와요. 그리고 뭐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는 거니까요. 관련이 되죠. 다음 밑에 줄 서리상. 서리상의 상은 당연히 서로상의 상에서 음이 나왔겠고요. 그럼 서리라는 뜻은요? 이 서리는 물건 뭐 과일을 서리한다, 훔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약간 가을 같은 때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풀잎 같은데 하얗게 얼음처럼 살짝 얼어있는 거 보이죠? 약간 이슬이 얼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도 날씨랑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비유에 비에서 뜻이 나오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유머리 들어가면 비유 들어가면 날씨랑 관련된 뜻이 나오죠. 서리도 기상현상의 하나죠. 그 다음에 살다주. 살다주의 주는 당연히 주인주의 주에서 음이 나왔겠고요. 그럼 살다라는 뜻은 당연히 사람이네 사람에서 뜻이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산다. 산다를 명사시키면 삶이라고 하잖아요. 삶이 사는 거죠. 그렇게 관련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인주의 주는 당연히 아까처럼 똑같이 기둥주의 주는 주인주의 주에서 음이 당연히 나왔겠고요. 기둥이라는 뜻은 나무목에 나무에서 뜻이 나왔겠죠. 옛날에 기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집 건물의 기둥을 뭘로 만들었겠어요? 시멘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기둥으로 많이 세웠죠. 또 우리 옛날 건물도 보면 집이 거의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재료로 기둥을 세웠다. 뜻이 관련된다. 다음 맑을청. 맑을청의 청은 당연히 푸를 청의 청에서 음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맑다라는 뜻은 물수. 그래서 물에서 뜻이 나왔겠죠.
그러면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맑은 물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흔히 물은 맑은 물 생각하지 더러운 흐린 물 생각하지 않죠. 물이 맑다라고 관련 지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뜻정자. 얘도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맑을 청의 오른쪽 뜻정, 청하다청, 게다청, 쓰른쌀청 다 오른쪽에 푸를 청이 있어요. 청에서 다 음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다 표시해 볼까요? 청에서 정이라는 얘도 음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청하다 청의 청도 푸를 청에 청에서 음이 나왔겠죠. 게다 청의 청도 푸를 청에서 청이 음이 나왔겠고요. 그 다음에 쓰른쌀 정의 정도 푸를 청에서 음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자에서 당연히 뜻이 나왔겠죠. 관련 지어봅시다. 그럼 뜻이라는 이 부분, 뜻 부분은 마음심의 마음에서 뜻이 나왔겠죠. 이거 내가 뜻정자가 마음정, 정정이라고도 했잖아요. 내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심의 마음에서 뜻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청하다, 청의 청하다라는 뜻도 당연히 나머지 한자인 말씀에서 뜻이 나왔겠죠. 그럼 어떻게 관련되느냐? 청하다,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 지우개 좀 빌려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당연히 말로 하죠. 그래서 말로 청한다 뜻을 관련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게다청. 이거 날씨가 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에서 뜻이 나온 거예요. 해라는 것도 날씨잖아요. 해가 떴다, 해가 안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관련 지을 수 있다. 해가 떠야지 날씨가 맑잖아요. 그 다음에 쓰른쌀 정의 쓰른쌀. 쌀미에서 당연히 뜻이 나왔겠죠. 쓰른쌀은 쌀을 도정한 거니까 또 이렇게 관련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의자랑 형성자를 구분을 하면 회의자는 뜻과 뜻에서 새로운 뜻이 나왔고 형성자는 성이 소리성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음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뜻이 나오는 한자다. 그래서 회의, 형성 둘 다 합쳐서 만든 한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밑에 보면 개별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 만들기 할 거예요. 저번에는 상형이나 지사의 원리로만 한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합쳐서 만든 한자를 배웠으니까 한자를 합쳐볼 거예요. 지금 여기 써있는 한자들은 우리 다 배웠던 한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여기 배웠던 한자로 해서 사람인가 여자 여자 합쳐서 여자 사람 친구 여라고 만들었죠. 근데 얘는 원리가 사실 회의도 되고요. 형성도 돼요. 왜냐하면 회의인 경우는 얘가 사람, 여자니까 여자 사람 친구 이렇게 뜻이 나와서 회의자도 되고요. 형성도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여라는 음을 그대로 사용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음 나오고 사람에서 여자 사람 친구라는 뜻이 나왔으니까 형성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둘 다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의 원리만 골라서 한쪽에서 음을 따오고 한쪽에서 뜻을 따오든 아니면 양쪽에서 뜻을 따서 새로운 뜻의 한자를 만들든 뭐 배운 한자 활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한자 혹은 뭐 새로 검색해서도 되고 각각의 한자를 쓰고 합쳐진 한자의 모양을 만들어요. 여기다 모양을. 그 다음에 뜻과 음을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든 한자가 회의의 원리인지 또는 형성의 원리인지까지도 좀 써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 시간에 검사 안 할 거고요. 여러분이 해두면 등교했을 때 발표시킬 거예요. 랜덤으로 막 시킬 거니까 그때 가서 저 안 했는데요? 빈칸인데요? 라고 하면 우리 그 수행평가 점수 깎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남았을 때 채워두고 다음번 등교했을 때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 질문 있으면 따로 질문하시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완성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